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국회 개혁,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되며 선거구당 2명에서 4명으로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서 1인 선거구에서 오는 엄청난 사표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이 사표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1인 선거구에서 오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기는 쪽과 지기는 쪽이 아주 극심한 감정적 대립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은 그 양대 정당의 뿌리 지지 기반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게 지역 갈등과 지역 갈등을 구조화해서 나라 전체가 국민의 정신세계를 황폐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회가 한 정파가 과반수 이상 장악함으로써 오는 이 국회의 망동, 오늘 이 국회를 국민이 도저히 자꾸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걸 어제 대체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전후에 국회의 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는 걸 동의하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한지 기억을 할 수 없다. 그때 무슨 말을 한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그 말을 두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인성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언제든지 수시로 합니다. 잘 아는 김문기도 모른다 그러고, 잘 아는 유동규도 그게 내 측근이 아니라 그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수시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내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국회 구조조정의 핵심은 비례대표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현행 비례대표제는 위헌입니다. 그 위헌인 비례대표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을 통해서 이걸 확대하자 소리까지 나오니 169석의 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한 이번 이 국회 개혁이 과연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난망하다, 어렵다. 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잘못을 아주 맹렬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꾸짖은 것에 대해서 또 그 내부의 개딸 등은 문희상 전 의장에 대해서 또 포문을 열고 하는 그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 씨는 그저께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은 안 될 것이다. 결국 안 되고 말 것이다.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비관적 견해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현재의 이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이 국회의원들은 선뜻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혁에 내심으로는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찌해야 되느냐?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으로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았어. 그래서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를 구성해서 그리고 헌법에 철저히 복종하는 국회를 운영해라.
그리고 정당도 헌법 절차에 철저히 복종해라. 핵심은 국회의원들에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 독재란 거 있을 수 없다. 이런 헌법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전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에 골몰하고 그리고 정파끼리 대결로 모든 걸 황폐화시켰다. 국민을 우리가 뽑아내 놓은 국회의원들이 그들 중심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쌓아가지고 이게 분명히 혁파해야 할 이 제도에 대해서도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를 수가 없다. 생선가게의 관리를 맡겨놨더니 그 관리를 맡은 고양이가 그냥 생선을 다 잡아먹거나 마음대로 요리해 먹는다. 지금 그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국회입니다.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해가지고 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이 국회 구조개혁이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제도, 헌법체제, 권력구조 이거는 만국공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따라서 다 특징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제하고 한국의 대통령제가 다르고 미국의 상원, 하원, 선거구제 우리하고 다 다릅니다. 독일 다르고 영국 다르고 프랑스 다르고 일본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처럼 헌법체제, 권력구조, 국회의원의 선출 방법, 운영 이것은 각 나라의 오랜 역사, 전통, 풍토에 따라서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국 공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개혁해가고 개선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이 공화정의 틀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87년 6.25에 채택된 소선거구제 아래서의 지금 36년간 9번 선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국회의원 선거제 소선거구제는 우선 첫째로 엄청난 사표가 생기고 있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1대 총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총 득표율은 49.9%, 국민의힘당은 41.5%, 8.4% 차이인데 의석수는 163대 84석. 그래야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의석수 차이가 79석이에요. 79석. 득표율은 8.4% 차이인데 그것이 결과한 의석수는 79% 차이다. 만일 이것을 수치를 정확하게 민심이 반영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득표율 8.4% 차이는 25석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25석. 이게 79석의 차이가 나가지고 이 국회를 이걸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으로서는 주목해야 할 게 이 사표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온다 하는 거 이거 우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치는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중대선거구제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서 민심이 반영되는 표 그 수치만큼의 국회의원 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당장 이것부터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석하기를 200명에 딱 맞춰서 행정구역이 맞지 않을 때는 199석이나 198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0석 내지 220석으로 행정구역을 융통성 있게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200석 이상으로 한 것은 무한대로 300석, 400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그 선에서 행정구역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착오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210 내지 220석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예를 한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뽑고 있는가?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4명이니까 534명을 국회의원 집단으로 보면 약 3억 2천 인구의 70여만 명당, 70만 명당 한 사람의 대표가 뽑히는 꼴입니다.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합해서 500명이고 인구는 약 1억 3천만이니까 27만 명당 국회의원이 하나가 뽑히는 꼴입니다. 지금 우리의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5천만에 어떻게 됩니까? 한 16만, 17만 명당 하나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의 국회의원 수는 과다대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200인 선이 이건 적절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당면한 과제로서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게 연금, 교육, 노동 이 3대 계획을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개혁의 주요한 가닥, 어쩜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는 이 국회개혁이 이게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민주당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내년 4월 11일 선거 1년 전인 금년 4월 10일경까지 과연 국회의 구조조정 국회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여기서 말을 잠깐 멈추고 이게 멍하게 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 다수가 국회 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헌법상 당연히 제1기관인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개혁을 실무적이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손질하고 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뽑은 그 국회의원이들, 지금 저 국회의원.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내각제처럼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갖는 이런 제도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 해산권이 있고, 기껏 정당 해산 제소권이 있는데, 지금 그걸 우회해가지고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할 계제도 못 되고, 그 전공법으로 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그게 헌법상 막혀있다. 그리고 1년 3개월 뒤에 선거가 다가오는데 개혁된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의 열망인데도 이걸 국민이 실현할 수단이 없다. 어떻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 국회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이 잠시 하는 일을 전부 멈추고 저 제주도에서부터 국회의사당 쪽으로 전부 몰려가지고 이 여의도 가면 터져 나갈 정도의 인의 장막을 싸서 맨날 며칠이고 소리 외쳐서 국회 개혁하라고 하는 이 방법 외에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주권 행사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4년 전 광화문 광장 100만 인파가 모이듯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파가 여의도를 메워야 돼요. 메우다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더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뒤에서부터 계속 밀어가지고 국회의사당 쪽 담장도 인파로 허물고 국회 본회의장도 그냥 창문도 인파로 밀려가 창문이 다 깨지고 본회의장으로 국민들이 비폭력 평화적으로 막 몰려들어가고 너희들 이걸 개혁하라. 이 방법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으로 92년 14대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당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개혁하겠다고 주창했는데 왕따 당하고 바보가 되고 말았지요. 당대표인 저만 달랑 혼자
간신히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완전히 좌절에 빠졌어요. 이게 안 되겠구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 갈등 구조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런 상황 아래서 정치개혁 운동의 제3정파 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푸드덕 하다가 결국 저는 좌절되고 그리고 나동거라져서 제야 인사로 20여 년을 지내고 왔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여의도를 꽉 메우는 겁니다. 메워서 돌로 진 국회의사당도 여의도를 메운 이 국민의 힘, 민심의 힘으로 저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보여야만 이것이 비로소 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도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가능하겠느냐?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개혁의 시점이 4월 10일경까지니까 당분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런 화두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심사숙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